구몬 선생님의 수학 지도 원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한 4, 50년 전이거든요. 그런 새로운 수학 학습 개념을 설파를 하고, 묘하게도 일본 자체보다는 북미 지역에 가서 미국과 카나다의 상업적으로 상당히 큰 성공을 거뒀다는 점이 좀 특이하긴 한데, 그게 중요한 시사점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제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5가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수학을 재밌게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점이시죠. 부담이 없고 마치 옛날 얘기 듣듯이 접근을 시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개별생 한 명 한 명의 눈높이를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래도 많은 아이를 모아서 상업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정말 순수하게 동네 아이들을 재밌게 수학을 접근시켜주는 놀이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이 양반이 어쨌든 학교 커리큘럼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요게 되면 요것도 해봐, 이렇게 접근시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허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되니까 상당히 그 허들들을 미세하게 구분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이 정도의 허들이 적정해 하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적절한 난이도 수준의 문제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룹 지도에서는 상업적인 어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교같이 교실에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5명, 10명만 되더라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을 돌보듯이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미세 조정이 좀 쉽지가 않겠죠. 근데 동네 아이들 5-6명 정도 하고 같은 방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만 사실 풀고 있는 문제라든지 난이도는 제각각인 것이죠. 그걸 잘 맞춰줬을 때 아이들이 금방금방 그 단계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수학의 내공을 쌓아 나가는데 성공했다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수학을 잘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제가 최근에 대학원 수업에서 많이 표현되는 효능감이라는 그 단어, 좀 낯선 단어더라고요. 자기가 상당한 이제 효율을 내고 있다는 것들 본인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존감과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상당한 실력들을 쌓아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몬 선생이 발견한 어떤 수학의 흥미를 유도하고 수학의 재미를 느끼는 걸 넘어서 실제로 실력을 쌓아나가는데 중요한 원칙들이 5가지, 조금 더 압축을 하면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만이 사실은 이제 상업 프로그램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아버님들도 뭐 하면 더 좋겠지만 이런 측면을 좀 잘 감안해서 아이들을 이끌어 준다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 계속 강조하듯이 실력을 키워준다, 성적을 올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어린 시절에 아이와의 재미있는 소통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접근했을 때 그러면서도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차 아이가 학교 수학에서 잘 해낼 수 있으면 다른 여타의 과목들에서도 상당히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하는데 큰 밑받침, 기본적인 자질을 심어주는데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몬 선생이 발견한 이 원리를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비결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쨌든 선생님으로서 학교의 커리큘럼을 잘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상당히 수학 원리들을 잘게 나누어서 섬세하게 허들을 만들어 놨다,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A부터 O까지, 그리고 X레벨까지. X레벨은 북미 지역으로 따지게 되면 AP라고 해서 대학 과정들을 선행하는 내용들이죠. X과정은 이제 이렇게 5가지 요소로 쪼개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집 참고서들을 봐도 금방 발견할 수 있는 커리큘럼상의 이제 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뭐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이겠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A부터 O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따지면은 대충 초중고 12년 동안의 내용들을 단계별로 좀 더 잘게 구분을 해놨다. 근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A 파트입니다. A 파트라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쪼개놨어요. 여기 보면 A 파트라는 것을 1, 2, 3, 4, 5, 6단계까지 쪼개놨어요. 이 부분은 너무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좀 똘똘하면 순식간에 될 것이다 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구몬 선생은 그 부분조차도 좀 더 낮게 내려가서 정말 쉽게
쉽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구분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A 이 파트 종에서도 가장 밑에 단계는 10가지 한번 세봐라, 이런 것까지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50까지 한번 세보자. 세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쓰기를 시켜. 50까지 써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두 자리 숫자를 쓰는 것 자체도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어렵게 느낄 수 있다는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배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120, 세 자리까지 늘리는 거죠. 세 자리도 999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00에 가까운 수. 그런 것까지 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겨우 120까지 한번 써봐라. 그리고 이제 더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 자릿수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으면 A 단계라고 본 것이고요. 그게 학교의 커리큘럼으로 보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세밀하게 나누어서 제일 밑에 단계도 배려를 해주게 되면 아이들이 수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친절한 사다리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사실은 수학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굉장히 일반적인 진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한다면 여기 A, B, C, D, E, F 단계까지가 초등학교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진도로 보면 분수의 사칙연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5학년부터 6학년까지 2년에 걸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분수 사칙연산이라는 것들이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는 별로 부모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냥 굉장히 쉽게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수나 수학에 대해서 자발적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좀 더 섬세하게 잘 유도해서 재밌게 접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개별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옆에 집 애가 이미 이만큼 가 있으면 여기까지 금방 해, 이런 접근은 생각보다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영영 이 머리가 좋은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 접근하면, 이렇게 구몬 선생이 했던 것처럼 친절하고 잘 접근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계단을 놔주면 뛰어넘을 수 있겠네, 이런 것들 조금만 신경 써주면. 근데 대략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적은 시간, 그리고 철저하게 수학 실력을 키워주겠다는 그런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 욕심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이한테 느껴지게 하면 사실은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냥 숫자 놀이를 하면서 아이를 잘 접근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흥미를 잘 모티베이트만 시켜준다면 굉장히 쉽게 아이의 모티베이션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 혹은 그런 마음의 여유, 이런 것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 제일 밑에 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5학년 1학기 때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학년 1학기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을 많이 들이고 또 거기에 들어있는 설명들을 친절하게 몇 번씩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평균적인 아이들은 사실 이 과정을 위해서 4년, 5년 동안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5학년 이렇게 이 분수, 덧셈, 뺄셈을 하려면 통분, 최소 공배수, 소인수분해, 소수와 합성수, 이런 개념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해력이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15분에서 20분 설명으로 한 번에 이해시킬 수 있거든요. 아예 이해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딱 한 번 설명하고 6개월 뒤, 1년 뒤에 다시 물어봤더니 그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아이도 있었고, 2번, 3번 정도는 해야 되는 아이도 있었는데 2번, 3번 정도 하는 정도의 아이도 굉장히 우수한 아이라는 거예요. 평균적인 아이들은 이것들을 10번, 20번 이상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마치 처음 설명하는 것처럼 친절함을 유지하면서.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그리고 말하자면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평균적인 사람보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쉬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설명해주고 아이가 알아들은 듯 느껴지면 그거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여기에 관심과 지력을 집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한 번에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15분, 20분 정도에 설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떤 아이는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쪼개서 한 꼭지씩 한 꼭지씩
흥미를 유지하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 자체를 10번, 20번 반복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한 번 설명하고 충분하다고 착각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부터 문제를 곧잘 이해하고 풀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또 문제를 제공하고 이런 이제 섬세한 노력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 학교의 교과서이기도 하고 또 문제집이기도 하고 참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아이들한테는 너무 지루하고 너무 토막토막 쳐져 있어가지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한테는 그거조차도 너무 무리한 일정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얼마나 빠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아이가 흡수하고 자기 머릿속에 정착시키는데 각자 아이들한테 적합한 속도가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그 속도를 잘 충실하게 맞춰주느냐를 하게 되면 상당한 효율과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PDF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이 준비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떤 아이한테는 너무 무리한 진도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아이한테는 너무 지루한 방법, 지루한 속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자, 이 속도 자체도 변합니다.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어느 날 한 번의 인터랙션 과정에서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효능감을 느끼게 되면요 확 달려들면서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굉장한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현재 도달해 있는 수준도 감안을 해야 되고 얼마나 빨리 더 강하게 이것들을 빨아들이는가도 사실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평균적인 속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도는 어떤 부분은 상당히 지능지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한번 모티베이션이 되면 엄청난 속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20, 125 정도 넘는 아이들은 확실히 평균적인 아이들보다는 엄청 빠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이를 모티베이션 시키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느린 속도로 충분히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몬 선생이 준비한 자료처럼 초기 단계,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아주 섬세한 또 세분화된 단계 구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접근이었다는 거죠. 물론 교과서 편집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육개발원에 있는 학자들이라든가 사범대학에 있는 수학교육과 학자들 아니면 거기에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빠른 아이와 느린 아이 혹은 현재 도달해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정교하게 혹은 아주 세분화시켜서 아니면 시줄 날줄로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조금 모티베이션이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가 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배려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그걸 누가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내가 내 아이를 가르칠 때에는 이 아이의 속도와 수준과 또 반응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명의 선생이 혹은 한 명의 멘토와 한 명의 부모가 한 명의 학생을 들여다보고 이끌어주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운 과제는 아닐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